짧게 만난 연애도 재회가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해요. 이것만 알고 나면 첫사랑보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생각나게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예진쌤이에요. 짧게 만나고 헤어지신 분들은 항상 비슷한 걱정을 하세요. 쌤, 추억도 딱히 없는데 정말 재회가 가능할까요? 오래 만난 것도 아닌데 제가 다시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추억이 많다고 해서 재회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 생각 드시죠? 그 말이 아니고 추억만으로 재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연애가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회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짧은 연애라서 더 유리해지는 포인트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을 딱 2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전 애인에게 첫사랑보다 더 생각나는 사람 되러 오늘도 끝까지 집중! 짧은 연애 재회 오히려 쉬운 이유 첫 번째, 상대는 아직 나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짧게 만났지만 서로 특별하다고 느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느낀 감정이 강렬했던 경우에는 사람들은 더 쉽게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린 서로를 잘 알아 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상대는 정말 여러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헤어짐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오히려 짧게 만난 연애일수록 재회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싶으시죠? 예를 들어 영화라면 상대는 고작 여러분에 대한 오프닝 정도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이 뭐예요? 나이는요? 취미는 뭐예요? 퇴근하고 뭐 하세요? 이상형은요? 이 정도 대화는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지, 관계에서 무엇이 불안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치는지, 이런 취향, 가치관, 꿈, 비전, 이런 사람의 핵심을 건드리는 대화요. 보통 이렇게 짧은 연애로 끝난 경우에는 서로를 향한 끌림이 강해서 시작이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깊은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 이미 연인이 됐다 보니 사귀는 사이인데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새삼 묻기도 애매하고, 근데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니까 밥 먹었어? 퇴근 언제 해? 지금 뭐 해? 같은 뻔하디 뻔한 질문들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처음에 느꼈던 강한 자극과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 진짜 운명인가 싶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이렇게 상대도 점점 감정이 식어버린 거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 마음이 왜 식었는지 알았다고 해서 다짜고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식의 연락을 할 수는 없겠죠. 뜬금없이 뭔 소리지? 하면서 높은 확률로 차단당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헤어졌는지, 상대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직 방법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오히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2번째, 나도 아직 상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만 여러분에 대해 몰랐던 걸까요? 지금 뜨끔하셨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상대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내 감정에만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이 관계 속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을 애로사항은 뭔지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연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 혹은 상대가 직접 말해준 이야기들이 다였을 테고요. 그리고 분명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본인 취향을 확 드러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애가 길어졌을 때 저는 연락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했던 사람이 관련해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핵심 욕구인 관심사, 감정, 미래 계획 같은 핵심 욕구를 정확히 이해해줄수록 마음속에서는 이런 확신이 생겨요. 아, 이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요. 이를테면 겉으로는 난 쿨한 연애가 좋아, 각자 시간 중요한 편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사실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는 유대감 깊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단짝 같은 관계라면 어딘가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모순된 정보를 제대로 캐치해서 이해해준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네 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신호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저 무심히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나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이해받을 수 없겠구나 하고 실망을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실제 상담에서도 너무 많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바로 짚어드릴게요. 상대와 하루빨리 되찾고 싶다는 마음에 내 감정만 앞세워서 조급하게 다가가는 건 오히려 재회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빠르게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행인 건 아직 우리는 짧은 연애였기 때문에 관계를 처음 지점으로 되돌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거나 감정 정리가 덜 된 시점이라면 다시 사귀자가 아니라 상대에게 우리 이런 사이로라도 지내볼까? 라는 구조로 관계를 리셋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치 다시 썸을 타듯이 상대가 바라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도 다시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상대가 나에게 바랬던 건 뭐였는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걸 놓쳤는지, 다시 만나기 위해 정말 되찾아야 할 포인트가 거기 하나가 맞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대도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는 나를 보여주더라도 상대가 경계심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SNS에 아직 보여주지 못한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새로운 스타일링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미 연애를 해버린 상황에서 다시 썸을 타는 일명 재썸 상태로 돌아가는 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별은 같아도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그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단단히 파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래 짧은 연애나 썸붕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 두드려 주세요. 함께 고민해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연애 이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안녕.